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해운 시황에 대해서 얘기할 밸류링크의 권기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글로벌 해운 마켓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참 글로벌 해운 마켓 시황이 특히 예측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황은 실제 해운기업 혼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요. 모든 예측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아니면 그렇다면 이런 전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전반기, 그러니까 2021년도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뷰해 보면은 우리는 그나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이 백신 선진국들이 백신이 보급되면 상반기 내에는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원활히 되고 일상으로 복귀가 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일단 지연이 되어버렸고요. 그 NTN에서의 어떤 항만 정체 그리고 화물 정체가 발생하고 스웨즈 운하에 불합이 생기면서 공급량 회복도 지연이 되고 터미널은 계속적으로 정체가 가중되고 있고 선복은 여전히 부족하고 컨테이너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 오히려 전년 말 대비해서 심화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유가도 오르고요. 용선료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이 지불해야 될 해상운임은 그래도 2020년은 태평양 위주로 상승했다 하면 2021년은 전 트레이드에서 급상승을 한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두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7월의 말이죠. 지금 이미 하반기는 시작이 됐고요. 지금 7월까지 지금 진행된 사항으로 보면 하반기도 썩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역시 선복은 계속적으로 지금 부족하고 오히려 더 부족해진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비도 부족하고 운임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주간 단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지난 6월 말 기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59의 SCFI 지수였습니다만은 7월 초에 이게 4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날 4054, 그리고 지난주에는 4100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매주간 단위로 지금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운임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도 지금 배럴당 70불대를 유지하면서 전월 대비해서 또 상승을 했고요. 그 용선지수는 상반기 얘기할 때도 열동보다 핫하다 했는데 7월 달에도 더 핫해져서 전월 대비해서 또 32%가 상승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이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은, 용선을 하려면, 예전에는 단기간, 한 달, 두 달도 용선을 할 수 있었고, 짧게 6개월, 길게는 1년, 아니면 롱텀으로 가도 2년을 시장에서 용선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시장의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픽스가 됩니다. 그나마 이 선주들이 이 용선을 해주는 용선 상대방도 거의 체리피킹 합니다. 체리피킹을 해서 글로벌에 있는 대형 선사들은 그나마 용선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 중소형 선사들은 비싼 용선료를 주고도 선박 구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7, 8월, 9월 넘어가게 되면은 국정선사 중에는 선박 확보가 어려워서 아시아 항로를 포기하거나 캐파를 줄여야 되는 선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단기 용선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요. 단기 용선 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그 미주 서비스를 한 중국의 CU라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CU라인이 2에서 3개월 기간으로 배를 한 척 빌렸어요. 작은 배입니다. 2600T. 2006년산 AS 콜롬비아인데요. 이 용선료가 대기당 10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용선료는요, 만약에 나중에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아마 선사들에게 이 폭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 하반기 공급을 좀 보면은요, 하반기에는 선박 폐선은 별로 없습니다. 폐선은 주로 보면 한 1991년에서 한 2000년 산 정도의 중소형 선들이 위주인데요. 폐선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신조 부분은 원래 하반기에 H&M에 16,000T 시리즈 몇 척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상반기에 선복이 부족하면서 7, 8호선인 H&M 다운호하고 한우로가 6월에 딜리버리가 끝이 나버려서 한국적 원양선사의 신조 딜리버리는 아마 하반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선사들 중에는 MSC, CMA, 에버그린, 양민이 아마 공급량을 조금 늘릴 것 같은데 공급량의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7월 이후는 동서항로에서 성수기가 진입입니다. 보통 7월에서 한 11월까지 화물들이 좀 보통 늘어나는데요. 원래는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백록으로 다 처리하지 못한 화물, 대기 화물들도 있고요.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증가된 화물들도 있고, 그리고 항상 물량이 늘어나는 블랙 프라이데이 물량들이 하반기에 나가야 될 거고, 크리스마스 수요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은 상반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루어리가 원래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2, 4분기에 컨테이너 포캐스트 레포트에 따르면은 그 1, 4분기보다는 조금 수요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원래 수요는 한 10.1% 정도 증가하고 공급은 한 4.2% 정도 증가하는 선에서 원래는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이상으로 이 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마켓이 계속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또 한 분기, 한 반기가 될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시장의 결국 관건은 이 백신 보급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 극복에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 터미널의 정체, 그 다음에 야드의 정체로 인해서 금년도에 아마 한 전체 캐파의 16%를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전체 캐파가 아까 말씀드린 2,400만 T입니다. 2,400만 T에 16%라 그러면 이게 380만 T입니다. 이 스페이스를 과연 언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트입니다. 실제 글로벌 선사들은 공급량 추가 확보를 위해서, 장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물류 네트워크 안정화를 위해서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못 느끼죠. 오히려 더 어려워져 버렸죠, 실제로. 그 이유는 어쩌면은 지금 이제 이 해운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제 해운 기업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체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인더스트리 전체의 수요 공급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회사의 어떤 시황을 볼 때 해운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더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는 좀 어떨 것 같냐? 내년도에도 실제로 신조 공급은 약 3.2%, 아마 전체적으로 70만 T 내외의 신조가 아마 딜리버리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공급량의 증가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터미널의 어떤 생산성이 개선되고 선박의 정시성이 확보되어서 쓰지 못하고 있는 내부의 공급량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